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34살, 결혼 5년 차 며느리입니다.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더 이상 혼자 사귀기가 힘들어서예요. 결혼 전에는 솔직히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.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 뵀을 때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. 웃으시면서 우리 딸 하나 생겼네 하셨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. 이 집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.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. 첫 번째 설날이었어요.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준비했어요.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우리 아들은 갈비찜을 이렇게 안 먹어. 너는 친정에서 요리를 안 배웠니?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. 그 뒤로는 매번이었어요. 제가 뭘 해도 부족했고 뭘 하지 않아도 문제였어요. 청소를 하면 이것밖에 못하니 렸고 요리를 하면 맛이 왜 이러니 였어요. 집에 새 커튼을 달았더니 돈을 이런 데 쓰냐고 하셨고 남편 도시락을 싸면 반찬이 이게 뭐냐고 하셨어요. 처음에는 그래도 웃으면서 넘겼어요. 어른이시니까 적응하면 나아지겠지 했어요.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어요. 결정적이었던 건 결혼 2년 차 추석이었습니다. 저는 그때 임신 7개월이었어요.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명절이니까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남편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가자고 했고요.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. 임신했다고 손님처럼 앉아만 있을 거야? 나는 만삭에도 명절 음식 다 했어.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갔어요. 속으로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. 부엌에서 3시간을 서서 일했어요.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. 그런데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. 시어머니는 시누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. 딸은 손님이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셨어요. 이 집안에 시집와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며느리는 처음이야. 시누이도 있고 시아버지도 계셨는데 다들 아무 말 없이 밥만 드시더라고요. 남편을 쳐다봤어요.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.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.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. 소리 나지 않게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.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. 오빠, 나 너무 힘들어.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상처가 돼.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. 엄마가 원래 그래? 너무 신경 쓰지 마. 그 말이 더 아팠어요.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마저 외면하는 느낌이었거든요.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. 모유 수유를 하면 왜 분유를 안 먹이니?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거 아니야.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렇게 안으면 버릇 나빠져.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시어머니에게는 다 틀린 답이었어요. 어느 날은 참다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. 어머니,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준비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.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? 시어머니는 잠깐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내가 아들 하나 키워봤으니까 하는 말이야. 내가 뭘 안다고.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됐어요. 시댁에 가도 필요한 말만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. 그러다 올해 설날에 일이 터졌어요. 딸이 이제 4살이거든요. 말을 제법 잘하는 나이예요. 시어머니가 또 시작하셨어요.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못해서 걱정이야. 요즘 젊은 것들은 시집와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하신 거예요. 친척들 앞에서요. 다들 웃었어요. 저만 떼고요. 스셔 데스 스타트. 저는 그냥 또 참으려고 했어요. 익숙하니까요.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딸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. 할머니, 왜 자꾸 엄마한테 나쁜 말 해? 식탁이 조용해졌어요.
숟가락 소리도 멈췄어요. 딸이 또 말했어요. 엄마가 맨날 할머니 집 가면 울어. 나 다 알아.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. 그 애 앞에서는 안 울었다고 생각했거든요.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으니까. 그런데 아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.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지셨어요. 친척들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. 스셔테센드. 남편이 딸을 안아 올리면서 입을 열었어요. 엄마, 이제 정말 그만하자. 우리 애까지 이러는데 나도 더는 모른 척 못하겠어.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. 시아버지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. 그래, 이제 그만하자.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. 미안하다.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.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.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. 그냥 슬펐어요. 1시간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.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. 저한테 오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. 미안해, 그 말 한마디가 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. 그날 이후로 바로 달라지진 않았어요. 처음 한 달은 오히려 어색했어요. 시어머니는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. 전화도 안 오고 시댁에 가도 서로 눈을 피했어요. 솔직히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후회도 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전화하셨대요. 며느리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했었니? 남편이 네, 좀 심했어요 라고 했더니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끊으셨다고 해요.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문자가 왔어요. 손녀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니? 짧은 문자 한 통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. 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.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답장이 왔어요. 예쁘다. 많이 컸네, 그게 다였어요. 그런데 그 짧은 두 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. 지난달에는 시어머니가 택배를 보내셨어요. 열어보니 딸 옷이랑 제 앞으로 된 스카프 하나가 들어있었어요. 편지는 없었어요. 그런데 스카프에 붙어있는 태그에 며느리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있었어요. 그게 시어머니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이었나 봐요. 아직 갈 길이 멀어요. 완전히 화해했다고는 못하겠어요. 시댁에 가면 여전히 좀 긴장되고 시어머니도 아직 어색해하세요. 그래도 적어도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멈추셨어요. 가끔은 밥 먹었니? 하고 전화도 하세요. 그 한마디가 이렇게 감사할 줄은 몰랐어요. 돌이켜보면 저는 5년 동안 참기만 했어요. 참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4살짜리 딸이 저 대신 말해줬어요. 어른들이 못한 말을 아이가 해준 거예요. 그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. 엄마가 우는 걸 다 알고 있었다니.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마 아프셨을 거예요. 본인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으셨을지도 몰라요.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본인도 그렇게 하신 거겠죠. 아픔이 대물림된 거예요. 저는 그 고리를 끊고 싶어요. 제 딸한테는 절대 이러지 않을 거예요.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에요. 당신의 마음도 소중해요. 그리고 변화는 생각보다 작은 데서 시작돼요. 4살짜리 아이의 한마디에서, 짧은 문자 한 통에서, 포스트잇 하나에서요.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